안녕하십니까. 한솔병원 정춘식입니다. 금일 저희 수요 건강 강좌에서는 탈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탈장은 우리 몸에 여러 군데서 생길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생기는 것이 서해부 탈장입니다. 서해부라는 것은 흔히들 사타구니라고 이야기하지요. 사타구니 탈장이 가장 흔하고 그 외에는 이제 복벽 탈장이라든지 아니면은 횡격막 쪽으로 탈장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탈장이 생기는 원인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장이 생기는 첫 번째 원인은 복벽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복벽이 약한 것은 대개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근육층이 약해져서 생길 수도 있으며, 특히 서해부 쪽에서 탈장이 잘 생기는 것은 그쪽으로 이제 고안에서 올라오는 정관이라든지 혈관이 올라오는 문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탈장이 잘 생기고, 또 비정상적으로 복압, 즉 배의 압력이 높아져서 탈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오랫동안 기침을 하는 천식 환자라든지 그 다음에 운동을 많이 해서 많이 하는 그런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변비로 인해서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는 경우, 간혹은 또 간이 안 좋아서 복수가 차는 경우에도 복압이 증가돼서 탈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압, 즉 배의 압력이 증가되면은 아래쪽으로 압력이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서해부 사타구니 쪽으로 탈장이 잘 생기게 됩니다. 이 탈장이 생기는 그 서해부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아기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는 처음에 이제 여기 보이는 고환이라는 게 원래 위치에 있지 않고 뱃속, 즉 배 안쪽에 있습니다. 배 안쪽에 있던 것이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나면서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내려온 것이 이제 배를 통과해서 현재의 그 음낭 위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음낭에서 고환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되면은 정자가 만들어져서 정관을 통해서 배 안으로 해서 방광 뒤로 가서 전립선하고 만나게 되고, 또한 고안으로 가는 혈관이라든지 아니면은 고안에서 올라가는 정맥과 같은 혈관이 한 다발을 이루어서 이것을 정삭이라고 하는데, 그 정삭이 배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정삭이 들어가는 구멍이 주로 서해부에서 위치하고 있으며, 서해부는 이런 정삭이 좌측, 우측, 양측에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부 탈장은 좌측, 우측 어디든지 다 생길 수가 있으며, 이 고환이 뱃속에서 내려올 때 오른쪽이 왼쪽보다 좀 더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좌측보다는 우측에 탈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아탈장인 경우에는 대개 이제 고환이 내려오고 나서 그 문이 닫혀야 되는데 닫히지 않고 열려가 있으면은 그 속을 통과해서 장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소아탈장이 되고, 이게 닫혔다가 노화 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압이 증가되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장 내용물이 다시 밀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성인 탈장이지요.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이제 탈장의 빈도가 적은데, 그 이유는 여성에서는 남성의 그 고환에 해당되는 기관이 대음순인데, 대음순의 구조가 생기면서 이런 이 정삭과 같은 그런 구조물이 없이 단지 인대만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 구멍이 다시 생기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탈장 환자들 10명의 여자 환자들은 한두 명 있을까 할 정도로 여자 환자들의 탈장의 빈도는 적지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우측 서해부 이쪽이 왼쪽에 비해서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장이 뱃속에서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 탈출되었다 해서 탈장이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이렇게 고안에서 정삭이 뱃속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통해서 이렇게 장이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복벽 자체가 이렇게 약해져 가지고 그쪽으로 밀려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탈장은 좌측, 우측 어디든지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쪽에 생기더라도 간접 탈장, 즉 이 정삭이 올라가는 그 문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간접 탈장과 복벽이 약해지는 직접 탈장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탈장을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 탈장은 수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수술에 의해서만이 완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놔두게 되면은 그것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이 사진에서 보면은 이 구멍을 통해서 이 복막이 처지면서 탈장 주머니를 형성하고 그 주머니 속으로 이렇게 장이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빠져나온 장이 처음에는 복벽에 여기만 불룩하다가 점점 내려와서 고안 있는 데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걸어다니면서 고안 있는 쪽이 묵직한 느낌이 가기 때문에 자꾸 손으로 만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안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장이 처지면은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걸어 다니거나 등산을 하거나 하면은 상당히 불편하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장이 빠져나왔다가 못 들어가게 되면은 감돈 현상이 나서 장이 썩어요. 장이 썩으면은 결국에는 절개를 해서 장을 잘라내고 그 다음에 배를 닫아야 되는 그런 큰 수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탈장은 오로지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 그런데 소아탈장인 경우에는 애기들은 한 1년 정도까지는 기다려 봅니다. 대개 애들은 선천적으로 문이 닫히지 않아서 생긴 탈장이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기다리면은 문이 저절로 닫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1년이 지나면은 저절로 닫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1년이 지나서는 꼭 수술을 해주고, 소아탈장이라도 장이 고항까지 내려오면은, 즉 음낭인대까지 내려오면은 다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그때는 빨리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탈장을 수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대 때부터 여러 가지 방법이 소개되어 왔는데, 이 탈장의 수술 방법이 많은 이유는 재발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약해진 복벽을 어떻게 보강하느냐에 따라서 재발률의 차이가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것은 약해진 복벽을 서로 당겨서 꿰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환자가 통증을 많이 느껴지게 되죠. 수술한 그 약해진 부위를 당겨서 꿰매면은 그 부위가 상당히 당깁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한 보름 이상 아파서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잘 터져요. 약해진 부위를 꿰매면은 그것이 다시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술한 환자들의 빈도, 재발 빈도를 보면 5에서 10%, 어떤 경우에 한 30%까지 재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재발의 빈도를 줄이고 그 다음에 통증을 적게 하고 환자가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메시라고 특수한 막을 대서 수술을 하는 방법이 개발됨으로 해서 재발률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로 복귀가 빨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 메시, 즉 인조막을 대주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방법대로 기존의 수술법대로 그 부위를 절개해서 구멍난 바깥쪽을, 즉 다음에 여기 댐을 보시면은 댐에 여기 구멍이 나 있죠. 구멍이 나서 물이 새고 있다. 즉 장이 이쪽으로 탈출이 됐을 때 메시를 인조막을 대주는 방법이 이쪽 바깥쪽에 대주느냐 안쪽에 대주느냐 그 방법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법은 이 바깥쪽에서 사다리를 타고 들어가서 이 물을 어쨌든 막아주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복강경 수술이라는 것은 복강경 카메라를 물속으로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물이 새는 구멍을 찾아서 그 부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밖에서 인조막을 대서 밀어주는 것보다는 안쪽에서 막을 대주면은 이 댐에 의해 가지고 튼튼히 지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발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는 위치의 차이를 보면은 기존의 수술은 이 부위를 절개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 구멍난 바깥쪽을 이렇게 막아줬습니다. 그렇지만은 복강경 카메라를 이용해서는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막아줌으로 해서 여기서 힘을 주더라도 바깥쪽에 있는 복벽이 이렇게 지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의 재발이 없다는 것이죠. 저희들 거의 복강경 수술로서 한 1000명 가까이 환자를 치료를 했는데 거의 재발이 없습니다. 단지
재발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인조막을 댔는데 인조막이 위로 들려가지고 아니면은 밑으로 쳐져가지고 세명에서 재발이 되었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인조막을 바로 고정을 해줘서 그 이후에는 재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재발률은 한 0.3% 정도 될까. 그런데 장기간 추적, 그러니까 그 이후 바로 고정하고 나서의 재발률은 0%입니다. 지금 배꼽 있는데 여기를 이제 나이프를 이용해서 한 1cm 정도를 절개를 해요. 절개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카메라를 집어넣습니다. 카메라를 집어넣고 그 아래쪽에 이렇게 복강경 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구멍을 2개를 냅니다. 그 구멍 속으로 복강경 기구를 집어넣어 가지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을 카메라로 들여다보면은 여기가 구멍 난 곳입니다. 이 구멍 난 곳을 찾아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인조막을 안쪽에서 덮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덮어주면은 위에서 아무리 힘을 주더라도 그쪽으로 장이 빠져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그래서 기존의 수술에 비해서는 흉터도 적고 회복도 빠르고 수술하고 나서 사회생활로 복귀가 훨씬 빠르고 취미생활도 훨씬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막는 위치의 차이입니다. 막는 위치를 안쪽으로 해서 막아주면 해서 재발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복강경 수술의 장점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양측에 같이 있는 경우, 양측에 같이 있어도 이 카메라의 방향만 왼쪽 오른쪽으로 돌려주면 해가지고 한꺼번에 양측을 같이 수술할 수 있다 하는 큰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재발된 탈장 환자에 있어서 재발된 경우에 있어서 다시 그쪽으로 절개를 해서 들어가면은 해부학적인 구조가 많이 바뀌어 있어서 수술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술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쪽으로 지나가는 신경 손상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복강경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수술 방향하고는 다른 쪽, 그러니까 그전에는 절개했었던 방향과 다르게 안쪽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과 같은 그런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수술은 복강경 수술을 하든지 절개를 하든지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하고 나서 합병증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생길 수가 있는데 복강경 수술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중에 하나가 수술하고 나서 신경 손상에 의해 가지고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쪽에서 조작을 하다 보면은 피부로 가는 약한 신경들이 손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아주 드물게 환자가 뜨끔뜨끔하게 어떤 때는 칼에 베인 것 같은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물고 시간이 지나면서 대개가 괜찮아지기 때문에 저희들 수술했던 환자에서 통증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통증은 기존에 절개를 해서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피부로 가는 신경들은 손상을 받아서 통증을 마찬가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점이 환자들이 수술을 주저하는 이유가 바로 비용적인 문제지요. 그래서 복강경 기구값이 추가적으로 덜므로 해가지고 기존의 수술에 비해서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수술하고 나서 재발률이나 수술하고 환자가 사회생활로 빨리 복귀하고 그 다음에 직장 쉬는 것 그런 걸 따지면은 이 수술 자체가 결코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양측에 있거나 재발된 탈장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수술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수술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 안쪽에서 접근을 해서 이 인조막을 대줘야 되는데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남자들인 경우에 옛날에 방광 수술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전립선 수술을 한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 수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예
배 안으로 들어가서 구멍 난 것을 막아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옛날과 같은 수술 방법으로 수술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립선이나 방광 수술했던 환자들은 이런 방법으로 수술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탈장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제 복강경 수술이고, 복강경 수술의 큰 장점이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름으로써 일상생활로 복귀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측인 경우나 재발된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의 수술법에 비해서는 확실히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은 어른들인 경우에는 좌측에 탈장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측에도 탈장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수술 전에는 잘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수술 전 초음파 검사의 사상에서도 나타나지 않다가 수술할 때 확인을 해보면은 오른쪽에 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탈장이 있으면은 오른쪽을 수술 중에 확인을 해서 거기 보이는 탈장을 한꺼번에 같이 수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복강경 탈장 수술이 아무리 장점이 좋고 훌륭한 수술법이라 하더라도 이게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에 수술했던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이 힘들고, 또 하나는 소아인 경우에는 복강경 수술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개 소아 탈장은 아까 말씀드린 그 문이 안 닫혀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문으로 빠져나온 복막 주머니, 탈장 주머니만 묶어주면은 수술이 간단하게 끝나기 때문에 비싼 돈을 들여서 복잡한 복강경 수술이 소아에서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대개 저희들은 한 20세 이상에서부터 하고, 요즘은 환자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도 체격이 크고 하기 때문에 체격이 큰 경우에는 고등학생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개 성인에서부터 복강경 수술을 합니다. 물론 복강경을 이용해서 아기들도 수술하고 하는 그런 외국의 센터들도 있지만은 굳이 제 생각으로는 굳이 아기들한테는 복강경 수술이 필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